이거는 동영상이야. 여러분. C543 7648 오랜만이다. 다람쥐 뭐야, 다람쥐? 김아집니 다람쥐? 전혀 없다. 쌤, 그 제일 친구 잘 봤대요? 아니요, 못 봤대요. 평상시에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고 봐야죠. 나도 그래도.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고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삼각함수 앞쪽은 또 우리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보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우리 6주밖에 진도 나갈 시간이 없어요. 학교 시험 범위가 그래서 맨 뒤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끝내놔야 되니까 앞으로는 진도 좀 빡시게 나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삼각함수의 활용을 우리는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야? 삼각형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놈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라면 이 삼각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삼각,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세 개, 아직 벌써 졸려. 어떡하냐? 글자는 한 10글자 썼고요. 말은 한 3마디 했어요. 자, 세 개의 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평면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삼각형이라는 놈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겨먹었고 우리는 각각의 꼭지점을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에서 안쪽에 만들어진 놈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얘기하면서 꼭지점의 이름을 그대로 각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꼭지점 또는 내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대변에는요, 그 꼭지점의 소문자에 해당하는 놈들을 써서 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는 각이나 꼭지점, 소문자는 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은 결국 이 세 개의 각과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이 세 개의 각과 세 개의 변을 합쳐서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는 이 6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주어진 6개의 요소 중에 몇 개의 요소를 주고 나머지 요소를 찾아라라는 거를 우리는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삼각형을 푼다. 바로 이 삼각형을 푸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주로 앞으로 하게 될 삼각형의 활용에서 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아무 데나 앉아요. 그러셔요. 삼각형의 활용이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우리는 사인 법칙까지만 할 거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맨날 공식만 외우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때 무언가를 사용하는지 그런 수학적 언어들, 수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공식은 책에다 나와 있고 문제 해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해주는 건 이게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하는 거잖아. 그런 걸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혜진아? 졸지 말고.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라고? 이 삼각형의 요소들을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대한 걸 사인이나 코사인을 이용해서 연결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을 찾겠다 이거야. 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해질 테니까요. 자,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게. 저요? 그래서요,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있겠죠? 요 놈을 A, 요 놈을 B, 그리고 요 놈을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볼 거야. 그걸 우리는 세 꼭지점과 접하는 원을 무슨 원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렇죠.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이 세 변과 접하게 되면
내접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때, 자, 보세요. 이 각의 사인값과 마주보고 있는 변 사이의 길이의 비, 즉, 사인 A분의 스몰 a, 요 놈과 또 다른 각, 사인 B분의 스몰 b, 이 길이는 같대요. 뭐도 같으냐면, 사인 C분의 C도 같답니다. 그리고 그 B의 값, 이 나눗셈을 계산한 값은 외접원 반지름의 2배하고 항상 같아진대요.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겠다고요. 네,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겠다고요. 자, 그거를 알려면 먼저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각에 대한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원주각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원이 하나 이렇게 이쁘게 주어져 있습니다. 겁나 밝려. 그리고 원주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죠. 현. 현의 양끝에서 원 위에 또 다른 점까지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각을 우리는 요 현에 대한 뭐라고 불러? 원주각이라고 부른다고. 자, 요 현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 위에 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 그게 원주각의 성질이었다고. 그러면서 원주각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게. 원의 중심이 있고요. 지름을 현으로 했을 때, 지름이 양끝일 때, 그때 만들어진 원주각은 항상 몇 도? 90도라는 걸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기억하면,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갈게요. A에서 B에서 C에서 모두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A라는 놈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 A라는 성분이 삼각형에선 한 변이지만, 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현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 A라는 놈을 고정시킨 채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요렇게 원주각을, 다른 색깔로 할게요. 요렇게 원주각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요 놈만 고정돼 있다면 이 원주각은 어디에 있든지 그 크기가 어때요? 같겠죠? 그럼 요 각의 크기나 요 각의 크기는 어때? 같아질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지름 뭐가 돼요? 2R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 각의 사인 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사인 A, 이 각이든 이 각이든 똑같으니까 사인 A는 뭐분의 뭐가 돼요? 2R분의 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돼? sin A분의 A는 2R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B, 네. 사인 코사인은 직각삼각형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각의 크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삼각형의 형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밑변이 빗변이잖아요. 수업이 사인 A에서 밑. 네. 근데 빗변이 2R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사인이면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지름을 반지름을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A가. 너 얘기 띄엄띄엄 들었지 지금? 아니어서 저 엄청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A가 지름이 아니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을 고정시키게 되면 네. 또 다른 꼭지점이 어디에 있든지 그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같아요. 그러면 얘를 중심을 지나는 지름으로 걷을 때도 이가의 크기와 이가의 크기는 어때요? 각의 크기가 같으면 사인 A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이랑 상관없이 뭐하고 상관이 있다? 각의 크기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더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공식 당연히 외워야겠죠? sin A분의 A 2R이고요. sin B분의 B 2R이고요. sin C분의 C는 2R이고 대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도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sin A는 2R분의 A입니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는 뭐가 돼요? sin A 곱하기 2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요게 모두 같은 식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냐면, 나중에 한번 싹 정리를 하겠지만,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게. 역시 또 있어요. 있습니다. 자, 요변의 길이를 C, 요변의 길이를 B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우리는 어떤 거 알고 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길이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값이라는 거 알고 있죠? 기억합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에서 우리는 사인 A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는 거야? 2R분의 A를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 놈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뭐라고 써도 돼? 2R분의 A라고 써도 되니까. 이때 이 사인 법칙에 응용된 형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4R분의 A, B, C.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란이가 자네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다음은 은섭이 차례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라지 R은 뭐라고요? 반지름. 무슨 반지름? 어느 원? 외접원.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 r로 표시를 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로 그래서 표시하는 거야. 구분하라고. 그래서 요 공식까지. 물론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한꺼번에 싹 정리할 거야. 뒤쪽 가서.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우리 여기 앞에 친도도 조금 나가지 않았냐, 그때? 안 나갔어요. 아, 네, 그랬군요. 못 나갔군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사인 법칙은 다 한 거야. 물론 이 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뭐 결석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사인 법칙만 확인을 할게요. 예, 갔다 오셔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사인 법칙과 관련해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사인 법칙에 관한 문제들 풀어볼 거고요. 뭐 유형 한 5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원래는 빡시게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영상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서 양정고 애들이 집중을 많이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활용이면 삼각함수 뒤쪽이잖아요. 근데 여기 7단은 세린이하고 이성 아는데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 지윤이가 착한 거예요. 얘는 온다고 그랬는데 널 속였네. 너 다 한 거야? 오, 속쓰리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이게 1606번.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래, 너? 오른짓이야 누구죠? 도망을 갈 때 딱 나가.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사인 법칙입니다. 나중에 코사인 법칙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은 들 거야. 지금은 사인 법칙만 배웠으니까 사인 법칙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겠지만, 코사인 법칙까지 다 배운 다음에는 그럼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쓸지 이게 잘 안 떠오를 거라고. 그래서 일단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그때 가서 하고,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하느냐면 보통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두 변과 끼인 각, 그 다음 한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졌을 때, 두 변과 두 변이 주어졌을 때는 뭐가 주어졌을 때라고?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끼인 각. 아, 쏘리.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I'm sorry. 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입니다. 미안해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이 주어졌을 때 또는 한 변과 두 개의 각. 근데 사실은 이 두 각이 준다, 두 각을 줬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라고도 얘기하는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로 고정돼 있죠. 따라서 두 각은 어느 각이 주어지든지 결국은 세 개 각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변의 길이가 하나만 주어졌을 때는 뭐다? 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두 변이 주어졌을 때는 끼인 각이 아닌 각, 자동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 혹은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요놈 같은 경우도 보자. 변 하나에 각 두 개가 주어졌죠? 그럼 자연적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고 두 개의 각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니 결국? 나머지 한 각도 알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몇 도예요? 30도가 되겠네요. 됐죠? 자, 문제에서 뭐를 찾으라 그랬냐면 AC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편의상 이 놈을요 B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사인 법칙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12 이용하려면 요각, 요거 찾으려면 요각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12 요 놈과 요쪽에 있는 각 사인 45도 분의 누구하고? B하고 같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니까요. 자, 사인 30도는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사인 45도는 얼마고요? 2분의 루트 2니까 똑같이 2는 약분해버리면요. B는 12 루트 2. 바로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 그래서 초반에는 레벨 3 문제도 없을 거예요. 단순 공식에 숫자 집어넣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런 건 있어. 선생님이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이 어려운데 너 얘기했겠지만 유형 문제집을 풀 땐 그 유형이 문제니까 문제가 풀려. 그죠? 그런데 이제 유형이 아니라 그냥 쭉 모아놨을 때는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형 문제 풀 때도 단순히 이거야 꼭 반사적으로 풀지 말고 머릿속으로 개념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세요. 꼭. 아진이 아직도 졸립다. 웃자냐? 그래서 오늘 많이 안 할 거니까 한동안만 집중해. 진짜요? 왜냐면 오늘 결석한 사람들 많아서 영상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계속 보면 집중 못 할 거예요. 싫어요. 전 와요. 저는 쌤이랑 약속. 너 동영생이랑 수업 약속이 뭐 있어요? 쌤이 좋긴 하죠. 자, 시끄럽고요. 1618분 보세요. 네, 레벨 3인데 왜 안 풀어주죠? 레벨 3 있어요? 1616이요. 1616. I'm sorry. 저희 반에 소리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갔어요? 갔어요. 우리 반에 있다가 다른 반으로 가서 조금 있다가 갔어요. 8cm. 최소? 진짜? 진짜? 그래도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게 맞아요? 아닌데요? 이혜린도 다녔었던 거야. 들었어. 이혜린이도 알고 있었대, 그래서. 최선이도 알고 있어. 나는 친구가 없네. 지연아 괜찮아. 뭐야? 지훈이지, 지훈이보다 나왔어. 나왔어? 고1 이지훈? 네. 나 고1 이지훈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탐같이 생긴 애 있어요. 탐같이 생긴. 자, 1616번을 봅시다. 지금 도형을 반듯하게 좀 잘 그리죠? 자, 보세요. 이지훈 좋아한다. 저기 이제 양명이 염색 거야. 누가? 아란이가? 네. 아란이가 고1 이지훈을 좋아한다고? 2009 이지훈. 2009 우리 학원 다니는 그 이지훈? 네, 그 원장쌤이가 이지훈. 원장쌤 반 이지훈? 누나가 좋아하는 애. 아란이가 좋아한다고? 아니야. 너 큰일이다. 안 돼. 자, 볼게요. 16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요 길이 루트 3 하나만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주어져 BC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번에 이 놈을 X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X라고 이렇게 놔볼 겁니다. 자, 레벨 3니까 당연히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야. 그죠?
우리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일단은 요 놈이 요각이 3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생각하고요. 애당초 주어진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각의 크기를 잘 모르니까 우리 요 각의 크기를 한번 알파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세타로 할까? 세라. 우리 세타 많이 쓰니까 세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몇 도가 됩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요각과 요각을 아는데 요각은 요 삼각형의 무슨 각? 외각이죠, 외각. 따라서 요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 합것 같다. 여기 몇 도 돼요? 120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변의 길이 편의상 나는 뭐라고 놓을 거야? K.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를 얼마 될까요? 역시 K.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각을 세타라고 놨으니까 이제 큰 직각삼각형 볼게요. 큰 직각삼각형에서 요각을 세타라고 놨습니다. 그럼 요각은 뭐가 될까? 일단 요각부터. 90 빼기 세타. 그렇죠. 90 빼기 세타. 그럼 요거 뭐가 될까요? 요거. 그쵸. 요각도 역시 세타가 되는 거죠.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같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예요. 최종적으로 x를 구하고 싶은데 x를 포함하고 있는 자, 지금 생각하는 방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x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요 각의 크기, 요것도 세타라고 표현했지만 뭔지는 몰라. 요 각의 크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물론 요것도 억지로 찾을 수 있죠. 뭐가 되니? 60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텐데 세타를 모르는데 60 마이너스 세타도 의미가 없잖아.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각의 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변을 알든 두 각을 알든 해야 되는데 변의 길이 얘는 찾을 수 있어.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 1이고 요 길이 2 나옵니다. 이것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 한 변과 한 각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 삼각형에서는요, 요 변의 길이 얼마라 놨어, 지금? 루트 3. 요 길이 얼마라고 놨어? K. 그리고 여기 몇 도야? 90도.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모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루트 3하고 K도 얼마인지는 사실은 모르니까, 그죠? 90도 각 하나밖에 모르죠? 따라서 각각으로는 K 값을 못 구하고요. X 값도 못 구하고요. 이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야. 어떻게 연결하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는요. 여기가 90도고 요 변의 길이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90분의 얼마가? 사인 90분의 루트 3이 뭐하고 똑같을 거냐면 사인 세타분의 뭐하고 똑같아져요? K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걸 이제 우변에 연결해 볼게요. 우변이 아니라 이쪽 삼각형에서는요, 사인 세타분의 K 똑같은 놈이지. 이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이용하면 사인 120분의 X 같다라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는 얘와 얘도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일 테니까 K를 몰라도 이제는 우리 X 값을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사인 90도 얼마예요? 사인 90도는 1이죠. 네. 왜요? 루트 3은 사인 120도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사인 120도 뭐하고 똑같아져야 돼? 코사인 30도. 진짜요? 네.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 사인 120도는 뭐하고 똑같아요? 사인 90 더하기 30과 같고요. 사인을 90도만큼 돌리면 코사인이 됩니다. 180도만큼 돌리면 다시 사인이 되고요. 270도만큼 돌리면 코사인이 돼요. 그죠? 90도를 홀수번 돌리면 사인이 되고 다시 홀수번 돌리면 코사인이 되고 짝수번 돌리면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은 90도 하나만큼 돌렸기 때문에 뭐가 되고 코사인이 되고 요것만 써주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4분면까지 계산해야 돼. 요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 원래 있던 놈의 부호 얘기하는 거야.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따라서 요것도 양수인 코사인 3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 루트 3은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 분의 x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x는 얼마 될까요?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 당연히 레벨 3 문제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떠올리세요. 가계 크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얘와 얘를 단독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얘와 얘 사이를 연결해야 되고 얘와 얘를 연결하는 게 결국 뭐다? K와 세타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레벨 3 문제 풀어 봤고요. 자, 그 다음 1618번 어렵지 않습니다. 아련이 한숨 쉬고 그래. 오늘 유형 명가지. 네. 자, 1618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자, 우리 R로, 라지 R로 표시하자고 그랬지? 그 놈이 2이고, A가 60도. B가 얼마래요? 2 루트 2. 그때 각 C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자, 삼각형 ABC, A가 60도고 C가 얼만데 몰라요. 그럼 B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어떻게 이용하라는 얘기일까요? B 값이 모르니까 사인 B분의 B가 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2R과 같아야 됩니다. 얘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B를 우리는 모르잖아. 대신에 사인 B분의 얼마가 2 루트 2가 2R이니까 얼마하고 똑같아야 돼요? 2. 따라서 사인 B가 2가 아니라 4가 돼야 되죠. 2R이니까 4. 사인 B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2.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찾겠다는 얘기야? 각 B의 크기를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각 B의 크기. 60도. 각 B 크기 60도인가요? 아니요. 45도네요. 45도. 자, 그러면 각 B의 크기 얼마? 45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고요. 각 C의 크기니까 각 B와 각 D 더했더니 105도죠? 그럼 각 C의 크기는 몇 도겠어요? 75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인 법칙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은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요. 여기는 레벨 3가 없을 거예요, 아마. 문제는 좀 있어요. 산수 연습해야, 레벨 3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좀 심심한가? 하나 정도만 해볼까요? 왜? 하기 싫어 죽겠어? 졸려워요. 자, 이제 우리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했었던 거 부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활용의 형태인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2R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요 세 개는 같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만약에 B가 A의 2배야. B가 A의 2배야? 그러면 당연히 사인 B 역시 사인 A의 몇 배가 돼야? 2배가 돼야 여전히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겠죠? 아니죠. 분자가 2배가 됐는데 값이 같으려면 모두 2배가 돼야 같아지는 거죠.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면 각의 크기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값이? 사인 값이 2배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변의 길이는 마주보고 있는 각 대각의 뭐에? 사인 값에 비례한다. 사인 값에 비례한다.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 대 B 대 C는 뭐하고 똑같아진다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아진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아니야. 각의 크기의 B가 아니고 그 각의 무슨 값? 사인 값의 B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편하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변의 길이는 뭐라고? 대각의 뭐에 비례한다? 사인에 비례한다. 사인에. 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사인에 비례합니다. 사인에.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1631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1대 1대 1이에요. 자, ABC는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의 크기의 B가 1대 1대 1이라고 해서 A 대 B 대 C도 1대 1대 1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찾아야 돼? ABC의 사인 값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먼저 이 B를 이용해서 뭐를 찾자는 얘기야? 세 내각의 크기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몇 도니까? 180도니까 요 놈은 그거 중에 몇 분의 1? 4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 몇 도? 45도. B도 몇 도? 45도. C는 몇 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놈은 결국 어떤 B가 성립한다? 사인 45대 사인 45대 사인 90이라는 B가 성립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바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요거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대 2분의 루트 2대 얼마? 1. 이거 어떡할까요? 자, B는 똑같은 놈 곱해도 상관없겠죠? 자, 루트 2씩 곱해버립시다. 루트 2 곱하면 1대 1대 루트 2. 여기 바로 A, B, C의 B가 되겠네요. 객관식이면 모양을 맞춰주세요. 2번이 답이겠네요. 아진이가 잠을 깊게 못 자나? 이제 잠잘 때 핸드폰 옆에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다가 자잖아. 잠 깊게 못 잔대요. 그래요? 책이 잘못했네. 나 진짜 시험 기간에 못 해줬어. 이 새끼들 봐라. 나 어제도. 그래. 짜증나. 졸려서 그래요? 졸려서 짜증나. 잠투정 하는 거야, 잠투정. 그래서 자꾸 김아란이 저 잘 때 방해해요. 김아란이랑 한 침대에서 자거든요. 잘 때마다 자꾸 제 옆에 넘어와요. 칼로 잘라버려. 아니 그런 적 없어. 항상 언니가 저보다 일찍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제 쪽으로 발이랑 팔을 넘기고 자면 방금 아니지. 내가 해준 거. 진짜 여자 처음. 뭐라는 거야? 어차피 또 들어올 거잖아. 힘들다, 힘들어. 나도 목이 마르긴 하네. 요즘 꽃가루나 그런 것 때문에 목도 계속 칼칼하고. 선생님이 집에 창문을 잘 안 닫고 다니거든? 진짜요? 응. 전 무조건 나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싹 해보면 손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오 마이 갓. 근데 닫혀 있으면 왠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약간 이렇게 탁 답답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창문. 거기 도둑들을 그 정도, 선생님 집이 15층인데 그 정도로 들어올 정성이면 인정해줘요. 기꺼이 도둑말도 주겠어요. 근데 저 학교에서도 자요. 첫 번째는 체력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수면 패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인간의 수면 주기는 1시간 반이에요.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서 체크를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체크를 해보면 6시간 정도 자면 깊은 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렇더라. 나도 수면 그거 검사 받으러 가요.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대요. 이 삼각형 ABC의 형태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삼각형의 형태에 관한 문제는 고1부터 선생님이랑 수업 쭉 들은 사람은 지겹도록 얘기할
들었을 텐데 삼각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 찾으라는 얘기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죠.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세 변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일 거고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단순하게 볼게요. 얘는 단순하게 아까 우리 봤는데요. 결국 변의 길이는 사인 값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럼 사인 사이의 관계는 결국은 뭐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놈을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간단히 답 나오죠.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학교에서 또 서술형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시비 걸잖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했었던 거 떠올려 봅니다. sin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2R분의 A. 기억납니까? 그거 이용하자는 얘기야. 그럼 요 놈은 뭐라고 쓸까요? 2R분의 스몰 a의 제곱. B인데요. B. 제곱? 제곱에 감동받아서 그랬어요. 요 놈은요, 2R분의 A의 제곱. 2R분의 C의 제곱이죠. 그러면 결국 좌변은 뭐가 될 거고? 4R제곱분의 B제곱. 2R제곱, 2R제곱이니까 요 놈도 4R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서 4R제곱이 약분되니까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화낼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적인 학교식 풀이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써도 사실은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학교에서는 이런 풀이를 원할 거라고. 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방법 있어요. 자퇴. 그렇죠. 저희 반 어떤 애 자퇴했어. 왜요? 확실히 고등학생 되니까 자퇴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많아요. 이 학교에 한 반에 한 명씩은 자퇴하는 게 있어요. 니네 학교가 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양정 정도만 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교에서 한두 명 정도 될까 말까 하겠지. 저희 한 반에 한두 명.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우리 진짜 저렇게 많이 했지 않아? 특히 이제 3학년 되면서 그런 애들이 종종 생기겠지. 작년에 우리 반에 몇 명 자퇴했는데 저는 올해 우리 반에 몇 명 자퇴했어.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내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그냥 인생을 다른 길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저희 반에 자퇴한 걔? 멍멍이가? 아니 걔가 저희 반 애들 때문에 또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왜? 반 애들이랑 잘 어울리. 이번에 신입 들어온 애 중에 프로게이머들 자체는 그리고요, 마련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가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 뭔가 외부에서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얘기하는 거지. 마련이랑 잘 어울린다고 원래 첫째 때? 아니 그 이유도 알고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지금이 그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야, 벌써 우리 유형 5야? 네. 5미? 한 것도 없는데? 오메기떡. 드실래요? 많이 드세요. 1647번. 164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45m 떨어진 두 지점 A, B에서 세를 올려다 봤대요.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이 단어는 뭐에 관한 문제라고? 삼각형. 그 올려다 보지 말고 우린 그냥 삼각형으로 보자고요. 싫어요. A, B. 자, 여기 뭐가 있다고? 세. 동명쌤. 지훈이? 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와 정한승보다 훨씬 잘. 여기가 45도가 있고요. 여기가 75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45m래요. 자, 문제에서 뭐가 그랬냐면 B에서 C까지 요 길이. 귀여워. 그때 또 나왔잖아. 한 변과 두 각. 뭐 이용하자? 사인 법칙 이용하자.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은 자동적으로 나온다. 45도, 75도 더하면 120도고 요 각은 60도네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문제, 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60분의 45는 사인 45분의 x. 간단하죠?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높이는 이거를 구했지. 변의 길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오케이. 45. 와, 이진 진짜 가본가 봐. 이지훈? 너밖에 모른다. 왜? 자. 그럼 x는 루트 3분의 45 루트 2 유리화해주면 15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유리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좋아? 영상 끝이에요?